안녕하세요. 키만큼 잡화점입니다. 여행 영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2023년의 길고 긴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남양주에 있는 더 드림핑이라는 캠핑장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제가 나름 운전 초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애견 동반이 가능하면서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클렌징 아니니? 이왕이면 또 바비큐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좀 초장부터 쉽지가 않네요. 휴게소를 들렀는데 엄마의 가방에서 화장품이 샜어요.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잠시 카페를 들렀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를 좀 쓰다고 느껴서 차나 에이드, 스무디 등을 마셔요. 엄마는 그냥 물을 드시겠다고 하시며 화장실을 가셨지만 엄마 거 뭐해? 저와 같은 아이스티를 한 잔 주문하기로 했어요. 요즘에 막 저렇게 저런 것도 있다. 요즘에는 편의점 소속으로 해서 저런 자판기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인건비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실제로 음료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와 위생용품도 팔고 있어서 휴게소에 들르는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나 보네, 기차도. 내비게이션 40분대의 거리였는데 연휴라 그런지 차가 워낙 많아서 1시간 넘게 달렸어요. 이곳 더 드림핑에는 캠핑존과 글램핑존, 큐브로 된 숙박시설 등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예약이 모두 찼더라고요. 도심에서 또 가깝기도 하고 캠핑뿐 아니라 수상 레저, 암벽 등반, 실내 서핑장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가족과 커플, 단체 손님도 많이 모였습니다. 3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하여 10분 정도 먼저 체크인을 하고 사람 1명과 강아지 1마리의 추가 비용 납부 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베큐 파티는 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7시 30분에 예약했습니다. 보트 탑승권도 제공되는 세트를 예약했기 때문에 우선 젖어도 되는 옷으로 갈아입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곳은 어가명가라는 곳인데 미꾸라지와 메기 요리를 주로 하는 맛집이었어요. 저희는 어칼국수와 추어탕, 미꾸라지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꾸라지 만두, 홍추어탕, 메기탕, 어죽 등의 다양한 메뉴가 있었어요. 저희가 시킨 메뉴 중에서는 추어탕과 미꾸라지 튀김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국물도 아주 맛있고 튀김은 또 가시도 없이 바삭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사이드 메뉴로 꼭 지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어서도 데려올 수 없어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마당에 잠시 묶어둬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무서워. 밥까지 2공기 뚝딱 추가해서 먹고 든든한 포만감을 느끼며 쪽도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트를 타러 가는 길이에요. 제가 워낙 활동적인 액티비티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숙소 예약 시 포함되어 있던 티켓은 투어보트여서 현장 추가 결제로 제트보트 탑승권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트보트는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께서 손가락을 원으로 빙빙 돌리시면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버티며 손잡이를 힘껏 잡으라고 하셨어요. 이때부터 무언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거의 북한 강물에 내리 꽂히는 물고문 장면 모음집입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무지개도 한번 찾아보세요. 초가을이라 살짝 쌀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끔 보여주시던 이 기술은 진짜 이렇게까지 홀딱 젖을 줄은 몰랐어요. 미리 주의해 주시긴 하셨지만 카메라를 놓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뭔가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저희는 살짝 기진맥진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소매를 거드시다가 무릎을 부딪히셨다며 아파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실내 서핑장도 재밌어 보였지만 저희는 탈 줄 몰라서 패스했어요. 해롱해롱한 정신줄을 붙잡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캠핑장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어요. 엄마는 쪼코와 캠핑카에서 전기장판을 즐기시고 함께 산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카페는 강아지도 그냥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달달한 연유 라떼를 마셨는데 굉장히 맛이 좋았고 직원분도 친절하셔서 즐거웠습니다. 또 전체적인 소품들이 캠핑용품들로 되어 있어서 컨셉이 확실하다고 느껴졌어요. 슬슬 해가 지고 모닥불을 붙일 시간이 되어 가더라고요. 산책 중인 엄마와 쪼코를 만나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길만 건너면 밤 10시까지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음료수와 라면 등은 무겁게 챙겨오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니 캠핑장에 예쁜 조명들이 켜지더라고요. 이날 하늘이 또 정말 맑아서 바베큐를 먹은 후에 별 사진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짠! 이 음식들도 미리 숙소 예약할 때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2인 기준으로 예약했어서 이 정도 양만 받았습니다. 인근에 고기 식당도 있다 보니 고기가 굉장히 싱싱하더라고요. 무릎을 꿇었어? 이외에 추가 금액을 결제하시면 토마호크 고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LA 갈비를 몇 개 챙겨와서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고기를 구우며 아까 탔던 제트보트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참여하다 보니 피곤하긴 했지만 더 짜릿하고 즐거웠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외에도 김치찌개와 기본 반찬, 소금과 쌈장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셔서 보다 편하게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입실 때 받은 장작 한 망을 추가해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짝짝쿵 짝짝. 짝짝 짝짝. 불을 충분히 피워놓고 역시나 기본으로 받은 마시멜로우를 구웠습니다. 옆 캠핑카에서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큰일은 아니었어요. 마시멜로우를 후식으로 구워주던 고깃집은 한번 가봤었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 구워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모닥불에 직접 구워 먹으니 감성도 충만한 것 같고 이때의 공기, 습도, 온도까지
더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빨리 먹고 싶어서 제가 둘 다 후다닥 굽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구워진 것 같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녹아서 촉촉한 그 완벽한 그 상태 아시죠? 다들 만족스럽게 먹는 모습에 기쁘네요. 저 있어요? 야, 그렇게 매워. 감탄이 절로 나오는 짜릿한 단맛이었습니다. 쫀득하게 늘어나는 이 마시멜로우는 못 참죠. 입에 묻은 저 친구는 잠깐 무시해주세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이게? 응. 아 진짜? ASMR 대박이죠. 이제 매직파이어라는 불멍가루를 뿌려볼 거예요. 여러 금속가루가 들어서 모닥불의 색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탄산칼륨, 구리 등 들어있고. 좀 쌀쌀해서 자꾸 콧물이 나더라고요. 라면 스프처럼 탈탈 터는 게 국룰이죠. 손으로 뜯어지지가 않아서 가위에 힘을 빌렸습니다. 넣는다. 후! 순식간에 푸른 빛으로 변하는 모닥불이 보이시죠? 수십 분간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하는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껏 불멍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이 폭죽도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어릴 때 해봤던 것 같은데 제 기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금방 꺼져서 내심 아쉽기는 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더 구매해오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별을 찍을 시간이에요. 달이 휘영청 밝은 날이었고 광해도 많았는데 이 정도로 찍히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첫 번째 별 궤적 영상과 이 사진들은 갤럭시 Z 폴드 5로 찍은 결과물이고 두 번째 별 궤적 영상은 인스타 360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별 궤적 영상은 5분당 1초로 찍히고 사진은 10분 장노출로 촬영했어요. 어느새 아침이 밝았고 저희는 11시에 퇴실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2달간 남미 여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길 건너편에 브라질 셰프님께서 운영하시는 수제버거집이 있더라고요. 브라질의 대표 음료수인 과라나도 팔고 있었고 브라질의 대표 과일인 아사이베리, 샐러드도 팔고 있었습니다. 잉카콜라와 더불어 과라나는 지금까지도 종종 생각나는 음료수였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우린 일찍 일어나서 배가 고팠어. 맞아, 저는 7시쯤 잠에서 깼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어요. 자, 패티의 간도 짭조름하게 잘 배어있고 구운 파인애플도 달콤하게 얹어져 있어서 정말 매력적이고 완벽한 브런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견 카페 옆에 붙어있는 애견 동반 식당이라서 케이지 없이 목줄만으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애견 카페를 들르기로 했어요. 쪼코는 사실 애견 카페를 처음 와봅니다. 하얀 견이었다 보니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도 느껴지고 입질도 가끔 있는 편이라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두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실내에는 다행히 다른 강아지들이 없어서 완전히 쪼코 세상이었습니다. 목줄 없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처음일 거예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기회 될 때 종종 이런 곳을
방문해야 할 것 같아요. 쪼코는 정말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수도 없이 공을 던지고 쫓아가는 저만 체력이 닳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같은 행동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좀 인간도 이렇게 사소한 걸로 매일매일 행복을 찾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사실 요즘 거의 걷기 운동밖에 못하고 있는데 뭔가 상부상조인 유산소 운동을 한 느낌? 저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쪼코도 점심을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강아지용 소고기 볶음밥을 주문했어요.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주 야무지게 잘 먹더라고요. 혼자서도 잘 노는 쪼코 좀 보세요. 뭐야? 내가 던져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놀잖아. 오늘은 혼자 열정적으로 놀고 있는 쪼코의 영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해야겠어요. 다음 여행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키만큼 잡화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